시청자분처럼 항문에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여서 제가 이 환자를 보면서 아토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항문 습진이나 이런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결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항문에 아토피 뭐 많이 가렵고 짓무르고 하는 증상을 보이시는 걸로 봐서는 앞에 원장님들 말씀처럼 습열이 문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습열을 조장하는 어떤 장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뭐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비위 기능이 약해서 습열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경락 자체나 대장에 뭐 열독이 쌓여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아토피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화하고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시라면 화 조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 치료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이제 한약요법을 줄 수가 있겠죠. 한약으로는 이제 습열을 직접 제거하는 한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비위나 대장 기능이 좀 약해져서 그런 경우는 비위나 대장 기능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한약을 조금 쓰셔서 그 장부 기능을 조금 업을 시켜주면 이 항문 쪽으로 기혈순환이 좀 잘 되면서 이 뭉쳐있는 습열을 조금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한약을 복용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면 한약 복용을 조금 권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침치료가 있는데 침치료는 근위치열과 원위치열이 있습니다. 근위치열이라고 하는 거는 환부에 직접 침을 놔서 그쪽으로 이제 순환을 조금 도모를 하면 쌓여 있는 습열독을 좀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위치열이라는 것은 먼 이제 그 혈자리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간경락, 심장경락, 무슨 비위, 대장경락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원위치열을 통해서 전신을 이렇게 경락을 조금 돌려주면 훨씬 이 면역 체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침요법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짓무르고 가려운 걸로 봐서는 습열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침 중에서도 약간 소염작용을 조금 잘하고 이런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황련 해독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해독작용과 이 소염작용을 함께할 수 있는 황련 해독 약침을 환부에 직접 주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아토피라고 하면은 많이 보습제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보습제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스테로이드 성분 연고는 사실 바를 때는 금세 좋아지는 것 같은데 계속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이 발라도 나중에는 뭐 그 증상을 개선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한방에서 자운고라고 하는 뭐 황련이라든지 자초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만든 천연 보습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르면 본인께서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소양증, 가려움도 조금 좋아지시고 염증 작용도 조금 좋아지는 소염 작용도 있고요. 뭐 당연히 보습 작용도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자운고를 구하실 수 있으면 지금 쓰시는 혹시 연고 따로 안 쓰시면 자운고를 조금 도포해 보시는 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습열을 이 하복부 쪽의 습열을 개선하려면 아랫배 따뜻하게 하는 좌운요법이 있어요. 한의원에 가시면 지금 쑥물을 대신한다 그러는데 쑥물도 물론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약간 거기에 좀 따뜻하게 해주는 좌운요법을 조금 하시면 이건 사실 여성분들이 뭐 질이나 그 여성 성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좌운요법을 많이 쓰시는데 이 좌운요법이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좌운요법을 조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생활면에서 당연히 이 아토피라든지 이런 대장 습열증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너무 기름질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술 같은 거는 당연히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이 많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런 음식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굉장히 아토피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 조절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항문 쪽이기 때문에 속옷 너무 꽉 끼는 속옷을 입으시면 안 돼요. 조금 바람이 통하는 면 제품, 순면 제품 옷으로 좀 갈아입으시고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그닥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운동을 과격하게 하셔서 그 아래쪽에 습열을 많이 좀 쌓이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신다면 그건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 잘 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 뭐 아토피 일반적으로 본인이 뭐 고기를 먹었다거나 뭐 유제품을 먹었다거나 특정 음식에 대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는 아토피 지도라고 그래서 이 음식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음식을 본인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증상이 조금 심해지는 음식을 찾아서 그 음식은 특별히 조심을 조금 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혹시 뭐 이 경우는 조금 해당은 안 될 수 있지만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동물의 털 같은 게 또 좀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다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욕을 하실 때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냥 미지근한 물에 한 통목욕이라 그러죠. 가볍게 담궜다가 한 15분 정도 담궜다가 나와서 충분히 말린 상태에서 자운구 도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전정신경염이라고 상담을 해오셨는데,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귀 안에 뇌이에 평형기관이라고 하는 전정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체의 평형을 이렇게 좀 컨트롤하면서 이 정보가 전정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사람이 평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보통 양방에서도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런 어지럼증이 소멸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뭐 재발도 그닥 되지 않고 약간 만성적으로 가지 않은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전정신경염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왜 어지럼증이 생겼는지 이 어지럼증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하신 거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어떤 유발하는 질환을 살펴보면 이 환자분처럼 첫 번째 이제 말초성으로 전정신경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이석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석증은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 고개를 돌리면서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경우 메니에르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과 난청, 이 성력이 장애되는 메니에르 증후군, 이런 말초성 질환 요 세 가지가 사실 어지럼증 유발하는 질환인데, 일단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증상은 호소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초성으로 이석증이라든지 메니에르 증후군은 아니신 걸로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추성 질환을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중추성 질환이 갑자기 이제 중추성 질환은 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 뇌에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경색이 생기면 갑자기 편마비가 온다거나 뭐 언어가 안 된다거나 뭐 구안화사가 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서서히 이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조금 좁아져서 순간적으로 뇌 허혈 상태가 돼도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정밀 검사를 통해서 뭐 MRI나 MRA 같은 이 동맥 질환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서 혹시 이런 순간적인 뇌 허혈이 조금 만성적으로 있으시지 않으신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과적인 질환인데, 보통 사람들이 어지럽다 그러면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통 빈혈이라고 하면 혈액 성분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경우인데, 사실 이 빈혈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 혼돈을 해서 뭐 어지러운데 빈혈이라 하는 거는 조금 그건 말이 안 되고, 보통 혈압이 높은 경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실 때 일시적으로 저혈당이 조금 오셨을 때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 자체가 조금 기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셔서, 지금 혈압약을 굉장히 오래 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혈압약을 오래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거의 습관적으로 루틴으로 그냥 똑같은 약을 계속 쓰세요.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서 혹시 혈압 문제로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양방에서도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은 우울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과호흡증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어지러움증 뭐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뭐 많이 받으신 일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지러움증은 양방적인 얘기고, 양방에서 뭐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뭐 뇌 문제도 없고 이런 내과적인 문제도 없고 혈압 조절도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조금 한방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한방에서 첫 번째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심장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위로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때는 되게 가슴도 두근거리고 뭐 불면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태가 아니신지, 그럴 때는 당연히 청신, 심장의 화를 꺼주는 치료를 뭐 약이든 침이든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간화라는 게 있어요. 간화는 이 간에 열독이 쌓이면서 그게 또 이렇게 뭐 위로 솟으면서 이렇게 어지럼증 유발하는데, 그거는 갑자기 사람이 화를 잘 낸다거나 아니면 눈이 굉장히 충혈된다거나 아니면 근육에 쥐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에 열이 쌓여 있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간열 증상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지럼증에서 가장 병원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소화기 문제가 사실 많으세요. 보통 사람이 멀미를 하면 되게 어지럽고 미식미식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화기의 비위 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몸에서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만들어서 그 노폐물이 머리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머리를 이렇게 싸매듯이 보자기로 싸매든 것처럼 무겁게 아프고 찐뜨르고 어지러우면서 구역감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이분 보니까 키 몸무게가 165에 82kg 정도 나가셔서 약간 몸에 좀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조금 많이 쌓이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소화기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소화기 치료를 조금 해주시면 이 어지럼증이 해결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연세가 68세신데 아까 제가 심장의 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장의 화가 이거는 화합병처럼 화가 쌓여서 어지러운 경우도 있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밑에서 잡아주는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힘이 약해져서 허혈이 뜨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잡아줘서 허혈을 잡아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니신지 그럴 때는 사실 허리도 아프고 무릎에 힘도 없어지고 약간 하체 쪽으로 좀 약해지는 다음에 정력도 약해지고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어지럼증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내과적인 한방에서 보는 내과적인 원인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시고 또 혹은 경추에 이상이 있어도 사실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의원에 가셔서 이 어지럼증을 단순히 무슨 전정신경염이라는 그 병명에 구애받지 마시고 내 어지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뭐 한약 치료, 침 치료 이런 거 치료를 조금 잘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네. 파킨슨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하체에 힘을 조금 줄 수 있는 한약 중에서 강근골 약제라 그래서 좀 하체에 힘을 실어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네. 한약을 조금 복용을 해보시면 파킨슨병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자꾸 넘어지시는 증상을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지금 운동을 다니신다 그러는데 옆에서 잡아주시는 분이 없더라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서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앉아서 계속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내행 온탕을 좀 꾸준히 해보시면 내행 온탕에 굉장히 말단으로 순환을 좀 잘 시켜주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셔서 내행 온탕 좀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네. 앉아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그냥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유지 이렇게 계속 다리 운동을 꾸준히 앉아서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을 조금 생기시도록 좀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를 단백질 음식을 조금 많이 드셔요. 살코기 위주로. 그다음에 뭐 두부나 달걀 같은 거 단백질 음식을 조금 많이 드셔서 좀 근육을 조금 키워주시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